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이 코너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단독 왕성한 취재활동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물 샐 틈 없이 취재하느라고. 네. 근데 오늘은 전화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점심 시간이라도 좀 전화를 받아주는 센스 뭐 이런 거 안 되나요? 밥 먹을 때 전화하면 안 되는 거죠. 받으셔야죠. 제가 결례를 한 걸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윤선 기자인데 아니 정말 취재 활동이 네. 거의 뭐 전국군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주로 전화로 하니까요. 네. 네, 직접 현장에 가기도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왕성한 건 아니네요. 네네. 네. 분발을 재촉드립니다.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위해 대통령실에 참모진 차출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총선 7개월 앞두고 그야말로 여권발 총선 공천 신호탄이 올랐다. 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이미 이제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자체를 내년 선거의 어떤 축소판으로 상정을 하고 최고위원회의도 아예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로 좀 이제 내년 선거를 위한 전초기지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 여권발 총선 관련돼서 누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드디어 그 시나리오들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원래부터 한 추석 전후로 하면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비서관 그리고 행정관들 중심으로 해서 대거 나올 것이다. 지역구를 가려면 뭐 토대도 다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랬는데 어찌됐든 어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을 해라.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화답을 했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오로지 총선 승리 뭐 이런 것들 아닌가 뭐 왜 저렇게 해석이 안 된다 총선 때문이야 뭐 이런 해석을 그렇죠. 해왔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까지 이겼지만 여소야대 전국이고 그렇습니다. 국회가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 또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한다.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은 한석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석이라도 많으면 승리다. 그러니까 네. 뭐 다수 의석 차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여간 민주당보다는 한석 많아야 되고 하여간 어떻게 되든 국민의힘보다는 한석이 많아서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국민의힘이 한석이 더 많으면 전체적인 전국 주도권을 그 정부 여당이 갖게 되면서 지금보다 더 센 방향으로 강성으로 갈 거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석이라도 더 많으면 지금에서 노선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기니까. 그렇죠. 이제 4년이니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어찌됐든 내년 총선 이후의 정세는 양당의 승리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화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여당이 네.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고 얼마든지 차출해라. 좀 주목받는 인물들은 대통령실에서 누구일까요? 근데 특별하게 그동안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범위를 넘는 수준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늘 이제 정치하셨다가 대통령실로 갔다가 선거 앞두고 당연히 나올 걸로 예측됐던 분들이고요. 네. 비서관급에서는 그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리고 강명구 비서관 전희경 정무 1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행정관급 여기서 주진우는 주진우 라이브의 주진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 주진우입니다. 네. 예, 전혀 상관이 한번 없어요. 확인해 본 겁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얼굴도 다릅니다. 예. 행정관급은 그 YS 대통령의 손자
지금 정무수석실에 있는데요. 김인규 행정관 그리고 국정기획수석실에 강기훈 조지연 행정관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실에 김성용 여명 행정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정호연 행정관 뭐 등등의 이제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꽤 많습니다. 많은 숫자네요. 일단 어쨌든 30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지도가 누구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지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추석 직후에 일단 나간다. 먼저 이제 동네에서 얼굴도 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수석 비서관급은 어쨌든 국감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11월 이후에 예상국회 전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최측근 참모들의 경우에는 막판에 투입한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4월 10일이 총선 선거일이기 때문에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만 사표를 쓰면 되니까 공직자의 공직선거법에 따라서요. 네, 선거 예. 출마를 위해서는 90일 전에는 공직을 떠나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1일 요 날이 데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요 전까지만 사표를 내면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 두 가지가 얘기죠. 궁금합니다, 장 기자님. 네. 하나는 이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선에 내보내는 인물들 관련해서는 검찰 인사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네. 그건 이번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네. 또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차출돼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들도 지역구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직에 있거나 현직에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 현역 정치인들은 상당히 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 보도의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어제 오전에 연합에서 첫 보도를 해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입니다. 대체로 이런 기사들은 정당에서 먼저 쓸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일보를 썼고요. 그리고 일파만파 커졌는데 소스가 여권 핵심자. 여권 핵심 관계자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차출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반응했다. 이게 이제 일보에 나온 보도고요. 근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또 좀 특이하게 말합니다. 추석 직후에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편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다. 예. 그러고 그때그때 본인들이 판단해서 출마 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러니까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당히 조직적인 반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조직적이죠. 필요하면 원하는 사람 뭐 그때그때 알아서 나가서 출마 준비하든지 이러면 되는 거지. 뭐 때로 나가서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뜻으로도 들리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확인 취재를 했더니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당이 초반에 뭐 A4 용지로 명단을 정리해서 건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당의 누군가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누군가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보도로 나간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당의 관계자는 대통령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맥락상. 상당히 대통령과 가까운 그렇습니다. 당의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역은 현역대로 원외위원장들은 원외위원장대로 가만히 있어봐. 내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히 대거 행정관들이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쏟아져 나와서 어떤 대통령실 레테르를 달고 여기저기 지역을 다녔을 때 혹시 본인이 올드하거나 뭐 구악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혁 대상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는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건데요. 지명도가 낮은 40대 뭐 이런 4, 5급 정도 되는 행정관들이 추석 직후에 출마를 위해서 나온다 한들 국민의힘이 수도권은 상당히 열세 지역인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선거 승리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나오게 되는 대통령실 그 지명도가 낮은 그런 행정관들의 경우는 학도병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젊은 전사 이미지를 붙여서 출마는 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단 출마를 해서 출격은 시키는데 당선돼서 돌아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총알바지 같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네. 예, 그래서 나쁜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실제로 내년 총선에서의 한석이 아쉬울 판인데 네. 학도병 가지고는 또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예. 근데 하여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성공하는 전략이어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인 거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내적 동력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치열한 불만도 있고 토론도 있고 335 모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근수근 수근수근. 설왕설래 그렇죠. 술렁술렁 할 텐데. 예. 그렇지만 재미있는 네. 포인트는 절대로 온 더 레코드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 단톡방 같은 데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한마디도 안 나오고 조용하게. 조용한데 수근수근. 335 이런 분위기다. 예. 말을 못 한다. 네. 침묵하듯이 시끄럽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김기현 대표도 용산 행정관 차출론에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연찬회 때 대표가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론이 막 나오니까 그 타겟책으로 인재 영입을 강조하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도덕성, 전문성, 당선 가능성. 사실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3번째 당선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하 인재를 찾아 나서겠다. 이러면서 뭐 다종다기하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빅텐트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예. 어찌됐든 내년 총선에서 직접 인재 영입 위원장을 겸직하겠다. 이런 구상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딱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대표가 펄쩍펄쩍 뛰었다. 이런 후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알고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지는 어떤 인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왜 그런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의원 단톡방에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총선 관련 명단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공지를 한 걸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대표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실 관계자도 당이 대통령실 행정관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 명단 제출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당 관계자들은 당 약세 지역인 수도권에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인물들을 투입을 한다면 이 자체로 신선한 바람이 될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선거 전부터 기존의 당협위원장들과 갈등의 여지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천을 둘러싼 여러 잡음이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이야기가 나오면 네. 좀 이제 술렁술렁대고 네. 당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나 원희룡 장관 차출론 이런 것도 사실 뜨거운 관심인데. 그렇습니다. 자, 서울이 이제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은 수도권 총선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벌써부터 경쟁이 뜨거운 지역구가 생겼다면서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디냐면요. 서울 마포 갑입니다. 예,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런 건데요. 지금 보면 어쨌든 이제 노웅래 의원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후보가 지금 7, 8명이 난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깃발 꽂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7, 8명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비례인 신현영 의원이 출마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예 벌써 사무실 차린 분들이 꽤 된다는 건데요. 노웅래 의원 하나 있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이 2. 그다음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사무실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벌써 현역 의원이 4명이 사무실을 연 이런 상황이고 민주당 7, 8명 하면 내년 마포갑 선거는 정말 그야말로 벌써 진짜 뜨거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재선의 이용호 의원 이분의 원래 지역구가 지금 지역구는 전북 남원 임실 순창입니다. 근데 여기를 포기하고 이제 마포갑으로 오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요. 비례대표인 그 최승재 의원 2분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분 말고 제가 지금 언급드린 분 말고 따로 또 한 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강승규 수석입니다. 시민사회 수석 최근에 네, 이제 녹취록 파문이 많이 파문도 있었는데 있고 했었습니다. 원래 강승규 한번 된 시민사회 적이 수석의 있었어요. 지역구가 이곳이었죠. 그렇죠. 한 번 당선된 적이 있는데 여하튼 국민의힘 안에서 강승규 수석이 오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모 현역 국회의원이 개소식을 열었대요. 그런데 시의원 그다음에 구의원들 있잖아요. 선거하려면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모든 분들이 전부 지방 출장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 분도 못 왔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냐. 이것은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실제로 충남 홍성 예산인 그 원래 고향인데 명함을 뿌려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요. 강승규 수석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홍문표 의원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충남 도당위원장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내부에서 이분을 빼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내각으로 장관으로 갈 수도 있다. 뭐 농림부 장관 물만 그런 뭐 그런 거죠.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 단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 분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간판으로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마포갑 당협위원장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도 조정훈 대표 때문이다라는 설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마포갑이 이렇게 정신없이 뜨겁다. 상당한 혼란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대 총선의 서막은 마포갑에서 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집권 여당 혼돈 너무 심각하다. 뭔가 좀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현역 의원 셋이 경쟁하는 구도이고 네네. 거기에 이제 강승규 수석까지 하면 모두 4명이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인데요. 이 좀 판정리가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마포역에서 이렇게 공덕역 오거리 네. 이렇게 지나서 애호개역 쪽 가는 쪽이 바로 이 마포갑 맞아요. 지역인데 네, 철길 이렇게 있는데. 네. 네. 상당히 내년 선거에서 흥청흥청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역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맛집이 많은데. 네. 자, 김기현 대표가 지난 13일 대구를 찾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의 좀 힘을 빌겠다. 네.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좀 김기현 대표의 모습인데 네. 박 전 대통령에게 홍 시장과 네. 또 이렇게 갈등도 있는데 날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해보면 여러 시각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아마도 유영하 변호사가 본인의 총선 출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전 정지 작업용 아니겠냐. 나를 공천해달라. 이런 시그널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국민의힘 내부의 시각도 있고요.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니다. 이것은 보수 대통합 차원에서 만난 것이다. 한 뎁스 더 들어가면 속내는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무소속 출마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한테 당내로 들어와서 일단 경선하자. 이런 부탁을 하러 갔을 수 있다. 무소속 정리 모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네.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북 경산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영주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좀 다 국민의힘 안에서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방안을 만들기 위한 보수 대통합 차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친박 달래기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과도하게 정부 내각이 너무 친이 중심으로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그 유인촌 문화체육부 MB 정부 시즌 2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MB 정부 시즌 2다 이렇게 막 계속 이제 언론에 실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과도하게 친이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친박계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달래면서 그런 흐름을 끊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흐름이 세게 형성되면 나중에 친윤과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김기현 대표가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갔고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제안한 걸로
보인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취재를 많이 해야 돼요. 손이 많이 갑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한두 분 취재해가지고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아, 장윤선 기자 대단한 게 유영하 변호사 소식까지 가져왔네요. 이건 참 쉽지 않았는데.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빅텐트 얘기 안 해요? 조금 이따가요. 네. 시간이 좀 남으면 또 볼게요. 네네네. 이게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좀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오늘로 이제 16일째인가요? 그렇습니다. 16세입니다. 네. 예. 자, 흉기 난동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또 동조 단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어떤 상태이고 이 단식이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사람들은 좀 섭섭해하더라고요. 대표가 왜 단식하는지 그 대표의 단식 이유와 그리고 이 단식을 끝내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은 없고 도대체 이 사람 언제까지 굶을 건지 병원 언제 가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체포영장 오면 그때 어떡할 거냐. 좀 자기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 언론과 정치인들이 너무 관심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상태는 매우 안 좋다. 앞서 한입뉴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의료진들이 강력하게 병원 입원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호 저 친명 좌장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데 매우 가까운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통화를 해서 또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겠냐 병원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보다는 형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네. 그래서 병원에 끌고 가야지 지금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가서 봤더니 영 못 보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고 못 일어나는 수준이고요. 간신히 그래도 어제까지는 방문객들이 오면 앉아서 맞이는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강서구에 가서 했는데 거길 못 갔어요. 못 가기도 했고 날마다 상태는 매일매일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 사무처 관계자한테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단식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뜸 지금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십며칠씩 굶고 있는데 코앞에서 먹방한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냐. 정말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이 바로 민주주의가 계속 훼손되고 있다. 오늘 아침 입장문도 냈어요.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회를 못 가서 그런지 입장문을 냈는데 개각과 관련해서도 이제 특히 이제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검찰처럼 장악하겠다는 의도와 문화예술체육계를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몰고 가 시도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단식을 좀 막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손잡아주고 뭐 이러면 단식을 철회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김건희 여사가 기장시장에 가서 회도 드시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좀 동물권도 중요하지만 인권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휴머니즘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을 좀 중단하시라 이렇게 네. 권유하고 좀 화해와 협치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면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기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쪽에 뭐 반응이 있습니까? 단식 관련해서요? 없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단식 중에도 두 차례 이제 검찰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네. 자,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예정된 수순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고 이것이 네. 회기 중에 네. 체포동의안들로
제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제쯤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본회의 일정이요. 18일, 20일, 21일, 25일 이렇게 있습니다. 18일에는 원내대표 연설이 있는 걸로 아는데 통상 원내대표 연설이 있을 때는 보고 같은 거는 안 올라온다고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자들의 관측으로는 어찌됐든 절차가 시작되면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일 날 의결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취재를 쭉 해보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전후로 해서 당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비명계가 상당히 많이 돌아섰어요. 부결 쪽으로. 예, 그동안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동시에 아예 그냥 가라. 그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라. 그리고 당에 부담을 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이제 규정이 혁신안에도 있지만 지금 검찰이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저렇게 얽어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검찰이 내놓는 증거라는 게 별로 없고 너무 박약하다. 이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민주당 내에서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비주류의 한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토했던 분인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분란은 대표의 단식으로 끝났다. 지금 사직생의 각오로 단식하는 마당에 무슨 비대위를 띄우고 무슨 다른 대안을 얘기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총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와 합의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단식으로 인해서 친명 비명할 것 없이 내부 결속은 더 단단해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내에서 뭐 이상민 의원 등 해서 인터뷰는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좀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이렇게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비명계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고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내년 총선 한석 싸움이기 때문에 뭉쳐서 싸워야 된다.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5일 정도 만약에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빨리 서두른다면 25일쯤 표결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바로 추석 명절 직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을 노렸다라는 판단을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어떨지 몰라서 지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빅텐트 구상. 예전에 우리가 뭔가 세력을 모을 때 빅텐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빅텐트 구상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옛날에 빅텐트를 민주당하고 시민사회가 했었죠. 그래서 문재인 변호사 시절에 빅텐트를 구성하자 해서 그래서 갑자기 당명 너무 옛날 일이라 당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새로 만들어서 시민사회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주장하는 빅텐트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그다음에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 뭐 이런 분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보수가 분열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단결한 대우로 선거를 해야 민주당을 상대로 이길 수 있지. 찢어지면 상당히 선거 승리를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는 왜 빼? 그러면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야 지금 현직이니까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은 껴야 되는 거 총선에 아니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데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상한 빅텐트다. 이게 빅텐트냐 스몰 편협 텐트냐 이런 비판도 당 일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텐트의 의미가 또 다양한 의미로 또 해석이 되네요. 네. 자, 장윤선 기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직 더 있는데 가보겠습니다.